네, 인덕대학교 교양 마이크로 트랙 두 번째 시간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소개 및 실습 환경 세팅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시간 40분 동안 어, 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디지털 리터러시 유데미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쿠폰으로 링크를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이것을 공부를 안 하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 영상도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내용이고, 이것도 많은 학생들하고 실습하려면은 1시간 4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말에 한번 2시간 반 한번 수업을 각자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취업 트렌드, 요새는 이제 공채라는 개념보다는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헐리우드 방식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잘하는구나 하고 뽑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디지털 전환 우리 8주차에 발표하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발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 이것은 이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해서 계정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소개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서비스 소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환경 세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업무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만약에 사원으로 취업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회사 팀장, 부장으로 취업하는 거랑 일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가로축에 관리 업무, 사내 업무, 뭐 외부 업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만약에 뭐 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사내 업무가 대다수일 것이고요. 뭐 회사 팀장이나 아니면은 뭐 임원 이런 분들은 관리 업무나 아니면 외부 업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중간에 뭐 과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중간 뭐 사원 대리도 챙겨야 되고, 또 회사의 이제 부장이나 팀장 또는 임원들하고 관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간의 업무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 세로 측을 한번 보시면은 회사 가서 도대체 뭘 할까? 뭐 대부분은 우리 이제 뭐 소통하거나 아니면 콘텐츠 만들거나 이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의를 소집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뭐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직업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 따라서 회사 이제 포지션이나 자기 직이나 업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거는 작아질 것이고 어떤 거는 넓어질 것이고 해서 이 뒤에 있는 판이 지금은 다 직사각형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형태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요 디지털 도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데요. 요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표준 형태로 결정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업무에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도구가 없을 때는 이런 도구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했어요. 뭐 워드나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 가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엑셀 이런 것들로 뭘 해도 엑셀, 뭘 해도 엑셀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는 정말 디지털 도구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PMP, 뭐 CRM이라고 하는 도구들도 있고 대시보드 이런 것들도 잘 만들었으면은 프로젝트나 보고 관리할 때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일 것이고요. 이런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하는 능력, 역량도 달라질 것입니다. 엑셀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저 CRM이나 아니면 PMP 도구, 이런 관리 도구에 따라가지를 못하죠. 마치 우리 전쟁을 할 때 소총을 열심히 잘 쏘는 군인하고 드론을 날리는 군대랑 뭐 결과는 우리가 뭐 안 봐도 뻔하겠죠. 뭐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실습이나 아니면 과제 이런 거 잘 하시면서 도구 사용법 한번 잘 익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 구성, 우리가 보통 ID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이메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이메일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메일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뒷부분에 도메인 네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은 그거는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부르지 않고 꼭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여야지만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메일 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도메인 네임은 보통 우리 뭐 네이버닷컴, gmail.com 이렇게 두 글자만 생긴 것만 많이 봤지만은 사실은 세 글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는 gtrainerdemo.cloudcode.com 이것도 세 글자인데 도메인입니다. 이제 서브 도메인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세 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 개일 수도 있으니까 도메인 네임이 많다고 해서 그거는 도메인 클라우드 아이디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아이디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 클라우드 아이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이메일을 쓰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인덕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구나, 아니면 교직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삼성닷컴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쓰면은 삼성 직원이겠구나, 뭐 gmail.com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쓰면 구글 직원이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우리 뒤에 부분만 보면은 어디 회사, 어디 학교 이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내부에 있는 같은 구성원, 같은 도메인의 구성원이 확인할 때도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문서는 회사 안에서만 보세요라고 중요 문서를 회사 내부 클라우드 아이디에 공유를 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나는 잘 몰라, 그래서 개인 지메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문서를 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 통제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은 지메일이나 네이버 아이디 몇 개나 갖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개 정도까지 가질 수 있고요.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이디는 여러 개를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이디 우리 하나로 다 쓰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도 뭐 월급 통장, 뭐 적금 통장 이렇게 분리해서 쓰시면은 관리하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 이 클라우드 아이디도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듣는 용, 뭐 하나는 뭐 유튜브 보는 용, 뭐 하나는 내 정보 관리하는 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관리하시면은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콘텐츠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클라우드에 문서를 저장을 했을 때 이것이 누구 거야 라고 했을 때 조코디입니다 라고 해도 사실 조코디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아이디를 여러 개 소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코디에 어떤 클라우드 아이디에 소유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에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사 계정의 클라우드 아이디에 권한을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클라우드 아이디이지만은 꼭 회사 클라우드 아이디에 접근해야지만이 그 문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용이거나 아니면 네이버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서의 유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우리 소유권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드는 문서, 학교에서 만드는 문서는 꼭 학교 문서, 학교 계정 아니면 회사 계정으로 만드셔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아이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러면 지메일 아이디하고 네이버 아이디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네이버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인증용, 우리가 이제 카페를 들어가기 위해서 인증하고 여러 가지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증하고 했던 인증용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관계보다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아이디 성격도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유권 관계도 약간은 특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메일이나 아마존이나 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유권 관계를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해당 서비스 내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문서 협업을 할 때에도 클라우드 아이디를 이용해서 협업 대상을 결정을 하겠죠. 자, 클라우드 아이디는 이렇게 소유권도 있지만은 서비스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소유권은 딱 한 명만 가능합니다. 즉 콘텐츠 아이디 하나만 가능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GCP에서 동작을 할 때에도 보면은 클라우드 아이디가 이것을 소유를 하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또 다른 클라우드 아이디에 권한을 전달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클라우드 아이디가 소유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 인사 시스템에 회원 검색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냐,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학교의 소개자료,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드는데 그 자료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클라우드 공간,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구장 한 4배 크기가 전 세계 수백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광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마치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클라우드 공간, 우리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저장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패드, 또 스마트폰 이런 데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실습용 계정만 다 등록을 해 놓으면은 다 장소에 상관없이 이런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클라우드 아이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는 이렇게 클라우드 아이디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개인 계정도 있고 학교 계정도 있고 도메인 계정도 있고 여러분 취업하시면은 회사용 계정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디다 놓고 사용할지 이제 이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어디다 끝까지 놓고 사용을 해야 되냐, 영구 보관하는 거. 물론 이제 회사용이다. 당연히 회사 계정에 놓고 써야 됩니다. 영구 보관을 떠나서 회사용이다. 그러면은 회사 계정에 놓아야지 다른 계정에 놓으면 그거는 문서 유출, 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만약에 학교 숙제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계정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 테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4년 동안, 3년 동안 숙제했던 것만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기능도 또 제공해 주니까요. 가급적이면은
학교 계정에서 다 사용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정말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 계정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업무 내용은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계정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콘텐츠를 저장하고 동기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콘텐츠뿐만 아니고 북마크, 뭐 설치했던 앱, 뭐 비밀번호, 방문 기록, 카드 정보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동기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사이트들 비밀번호 이런 거 기억 절대로 안 하고요. 다 크롬 브라우저에 나의 클라우드 아이디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정을 등록하는 건데, 우리가 학교 계정 브라우저 로그인해서 등록을 하시고요. 또 스마트폰에도 꼭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데미 강의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실습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브라우저 로그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건데, 자, 브라우저 로그인. 그렇게 되면 나는 저 크롬 브라우저 하나만 잘 관리를 하면은 나머지는 저 브라우저가 뭐 회원 관리도 해주고 비밀번호도 관리해주고 모든 거를 다 관리해준다. 그래서 여러 개 관리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정 여러 가지 좀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해킹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이제는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 계정 해킹해서 뭐 이상한 글 남겼어 정도이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뭐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카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가서 뭐 누가 구매할 수도 있고 뭐 비용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아주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이제 제가 지식 네이버인에서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청소년 뭐 유아의 성착취물 같은 거 이렇게 올렸다가 바로 계정 정지 먹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내 PC에 저장을 해놨다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그래도 안 됩니다. 아청법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는 절대로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콘텐츠나 아니면 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뭐 미드 같은 거 그런 거는 클라우드 상에 올려놓으면은 그것은 AI들이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잘못되는 사례들이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내 중요한 계정에 저런 영상을 하나 올려놓으면 바로 정지를 먹고 그것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정 관리를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구글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계속 만들어지고 또 잘 안 쓰는 것들은 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장 많이 쓰는 건 협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또 소통도 많이 하죠. 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메일, 미트, 챗, 캘린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 내용에 대한 사용법은 또 오늘 수업 끝나는 부분에 보면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20강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그 내용을 또 보셔야 됩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아니면 밤에 그 쭉 연결해서 보세요. 이런 강의들은 사실은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내용들이 그렇게 길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몰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구글 워크스페이스 20강도 한 2시간 정도면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지메일로 할 것인지, 채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 회의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다 어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실습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회사 개발팀, 마케팅, 영업 1팀, 요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특징, 뭐 효율적인 방법, 문제점, 이상적인 소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취업하고 여러분들 회사에 이제 디지털 리더로 입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소통이 너무 많아. 카톡 쓰고 있는데 장난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사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우리 사장님, 우리 지금 카톡을 써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기획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런 거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뭐 계속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 내용을 30분에 작성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작성하는 게 요즘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학생 때 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분 동안 작성한다 그러면은 모든 신경을 다 거기 집중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하나 초기에는 어떤 기준을 하나 정했는데 어떤 영상이든 간에 제작에서 편집까지 1시간 내로 끝낸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1시간 내에 기획하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려면은 정말 바쁘죠. 왜냐면은 그것을 제가 뭐 2시간, 3시간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생산성이 안 맞는 것이고요. 1시간이라고 하는 제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능력도 더 빨라진 것 같고 특히 영상 편집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급적이면은 좀 당연히 1시간에 다 하려면은 품질은 떨어지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우리 구글 워크스페이스 공간도 무제한입니다. 아까 우리 클라우드 공간 데이터 센터들 연결되어 있다. 물론 이제 언리미티드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로컬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뭐 1테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1테라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확장할 때 뭐 장난 아니죠. 개인적으로 쓰실 때도 힘들지만은 특히 회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스토리지 증설하는 거는 정말로 비용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이상,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곱빼기 한 10 정도 하셔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정말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정말 매력적인 것이고요. 우리 클라우드 아이디만 있으면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또 권한으로 우리 클라우드 아이디로 권한 부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협업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 구성 애니 디바이스는 이해를 하시죠? 다양한 디바이스. 자, 애니에요. 우리가 뭐 만약에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한 명은 뭐 제주,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서울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업무가 안 됐지만은 이제는 애니웨어에서 다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타임이 좀 궁금한데 뭐 새벽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제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사실 제 자료는 누가 이용을 하냐면은 미래에 내일 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일 내가 만약에 문서를 딱 열었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렇죠. 오늘의 나를 원망을 하겠죠. 너는 왜 그렇게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놔서 내가 사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냐? 그런 것처럼 우리 애니타임 하기 위해서 나랑 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도 잘 해놓고 또 이 액세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될 것입니다. 자, 문서 우리 협업 도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그래서 요거는 같이 협업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뭐 구글 닥스를 사용하실 건지 구글 시트를 사용하실 건지 설문지 아니면 구글의 PPT 슬라이드를 사용하실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이용하시고요. 또 우리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링크 같은 거
카톡에도 전달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콘텐츠 성격, 요거는 수업 시간에는 했는데 요거는 우리 유데미 강의 보시면 아주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콘텐츠 이용하는 거, 우리 템플릿 이용해서 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획하고 생성한 다음에 협업자랑 전달자 하는 거 연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화면 잠깐 정지해 놓고 우리 실습 계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마 회사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면은 회사 소개 자료 아니면 학교 소개 자료 여러분이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못 만듭니다. 그렇죠?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거 이제 검사도 맡아야 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뭐 PDF로 변환해서 팀장님이나 총장님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요 문서 내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도 한번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리고 그 문서를 결국에는 우리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누구한테 우리 학교 도메인 내에서만 쓸 건지 외부에 쓸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타 도구로 이 디스커버리, DLP, MDM 이런 도구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요 글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글에 정말 검색 기능도 좋고 AI 기능도 많아서 다양한 기능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글은 우리 학교 내에서만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접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1인당 17만원씩 내야 되는 아주 비싼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면서 요 계정 신청해서 학생들하고 협업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학교 졸업할 때는 테이크 아웃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우리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영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채팅, 우리 가장 중요하죠. 채팅을 하는 거는 이제 공식적이지 않을 때, 비공식적일 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빠른 응답을 받을 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채팅 1대1 채팅도 있고 그룹 채팅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채팅은 우리가 빠르게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빠르게 대답을 원할 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카톡처럼 하루 종일 카톡 쓰시면은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글 챗이라고 하는 데에서 마치 카톡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구글 챗에서 보면은 우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목록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할 일, 또 일정 관리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우리 한 가지 업무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답장도 달고 파일도 공유하고 할 일도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비스에 연결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저렇게 일정해서 해당 업무, 해당 대화 목록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구글 챗은 좀 재밌는 컨셉이 카톡이랑 네이버 밴드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우리 업무 공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드라이브, 태스크, 캘린더, 또 영상 회의 할 수 있는 구글 미트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챗에서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UI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과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20강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되고, 자, 우리 좋은 아이덴티티,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면서 KBS 기자들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들이 어떤 아이디를 쓰고 있는지 한번 여기 참고해 보시고요. 또 맛집 대기표 설명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대기표 개선하는 콘텐츠 요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 8주차에 실습하는 거, 과제로 만들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만들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왜 만드냐면 여러분이 회사 가면 만드셔야 돼요. 또 학교 생활할 때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내 얼굴 나오니까 창피하지 않아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영상은 잘 만들고 금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100만원짜리 뭐 150만원짜리 영상도 잘 나오고 영화도 찍을 수 있는 건데 그걸로 별로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문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입니다. bit.ly.indoc gw02 다음 수업 시간의 자료는 03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엔 디지털 리터러시니까 유대미 강의 꼭 들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학생들 신청했던 계정들인데 혹시 없는 분들은 학교 계정 실습용 계정 신청하시고 궁금하거나 출석에 관련된 내용은 요 계정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